자, 안녕하십니까. 공통영어원 YBM 시사 2과 내신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펴 주시고요. 자, 제목을 보니까요. 마인드, 마음이래요. 누구의 마음? 문어의 마음이야. 그래서 문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과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하시고, 형광펜 잘 처리하시고, 필기 꼼꼼히 하시고요.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ere is. Here is는 여러분 뭐야? 우리 there is, there랑 똑같아요. 뭐뭐가 있다 이거야. 자, 조심할 건 주어가 here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주어입니다. 즉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도치구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화 시키진 않을 테니까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동물이 있대요. 자, 어떤 동물이냐?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죠? 자, 어떤 동물이야? 독을 지닌. 이때 with는 뭐뭇을 지닌, 뭐뭇을 가진이라는 뜻이죠. 자, 뭐처럼, 뱀처럼. 이때 like도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야. 근데 뱀처럼 뭐하다? 독을 지닌 동물이 있대요. 자, 콤마가 나왔죠. 병렬구조 아니면 수식어인데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pointed, 뾰족한이라는 뜻이야. 단단하고 뾰족한 입 그랬죠. 맞죠? 병렬구조예요. 뭐냐면 이 단단하고 뾰족한 입이 이 포이즌과 뭐하다? 병렬이 돼요. 즉 단단하고 뾰족한 입을 지닌, 즉 with이 걸리는 거야. with poison, with hard blah blah blah. 뭐처럼 bird처럼 새처럼 뭐하다? 단단하고 뾰족한 입을 지닌 동물이 있대요. 오케이? 요게 B고요. 자, and 마지막 C. 자, with ink가 되는 거야. 잉크를 지닌 뭐처럼? 펜처럼 잉크를 지닌 뭐야? 한 마리의 동물이 있대요. 자, 정리하면 뱀처럼 독이 있고 새처럼 단단하고 pointed, 뾰족한 입이 있고 펜처럼 뭐가 있는? 잉크가 있는 그러한 동물 한 마리가 있대요. 됐죠? 자, 그것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 동물을 가리켜요. 그 동물은 자, can weigh. weigh는 얼마의 무게가 나가다 이런 말이고요. as가 나왔죠? as much as가 뭐뭐만큼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동등비교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 동물은 자, 많이 무게가 나는데 많이 우리가 as 동등비교 해석할 때 as는 해석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as는 뒤에 있는 as만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성인 인간만큼 많이 무게가 나간다. 오, 성인 인간만큼 무게가 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겠죠. 그리고 stretch가 뭐야? 늘어나다야. 늘어납니다. 또 as가 나왔죠? 뭐만큼? 차만큼 길게 뭐하다? 늘어난다. 차만큼 길게 이렇게 늘어난대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미 제목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문어죠. 문어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큰 건 엄청나게 커요. 무겁기도 하고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문어 낚시도 이제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큰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차만큼 길게 뭐하다?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요. 꼭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분석 방법, 이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눈으로 쑥 그냥 대충 그런 뜻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병렬구조인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얘가 y고 x가 어디야? way야. 조심할 건 can에 걸리기 때문에 way가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way와 병렬구조인 stretch도 뭐야? 동사 뭐야? 원형을 적어야지. 다른 걸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 따라서는 제가 지금 서술형을 표시를 안 했는데 이 문장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나 그랬어요. 옛은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엄청나게 커. 많이 무겁고 엄청나게 길게 늘어나. 그러나 그것은 즉 그 동물은 놓을 수 있대요. 뭐를? 그것에, 그 동물에, 이치가 가리키는 건 동물을 가리키는 거야. 아직 문어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어요. 그 동물에 뼈가 없는 몸을 놓을 수가 있대. 어디를 지나서?
구멍을 지나서 말이죠. 즉 구멍 속으로 뭐하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 구멍이 여기 전치사 오브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인데 사이즈 뭐야? 오렌지 하나 사이즈의 구멍에 그것에 뼈가 없는 몸을 풋 놓을 수 있대요. 엄청나게 큰데 오렌지 하나 사이즈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문어를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예. 뼈가 없으니까 뭐 몸을 구겨가지고 작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오브가 생략됐냐? 이건 뭐 내신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오브가 생략됐어. 그래서 the size of the orange가 홀을 꾸며주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은요 뭐 할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대요. 뭐를? 색깔을 뭐하다 바꿀 수 있고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대요. 쉐이프는 모양이죠. 명사로 쓰이면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테이스트가 냄새 맡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감각동사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잠시만요. 맛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테이스트네요. 맛보다야. 자, 맛볼 수 있대요. 뭘로요? 이때 위드는 뭐뭐로라는 뜻이 있어요. 뭘로요? 그것의 피부. 피부로 뭐 할 수 있대? 맛도 볼 수 있대요. 피부를 통해서. 자,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고요. 해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물은요, is called,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져요? 문어라고 불려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광펜 처리했죠? 자, 수동태 조심해 주시고. 자, 이 동물이 부르는 게 아니라 문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건 오형식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오형식 수동태에서 문제화 시킬 건 요거밖에 없어.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보통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죠. 본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근데 오형식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명사가 없죠. 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빠지니까. 그런데 오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얘가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게 되더라도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 목적격 보어절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또 명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명사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수동태가 됐더라도 목적격 보어로 쓰인 명사가 뭐 할 수 있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필기하십시오. 네. 교과서는 그렇게 가볍게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난이도가 조금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별표 나왔죠. 자, 문장은 주관식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자, 밝혔어요, 이름을. 문어라고 이름을 밝혔죠. 문어라고 불려집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문어를 쓰죠. 문어는요, look so alien. alien은 외계인 이런 뜻도 있지만, 외계인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들이죠. 그래서 낯선, 이질적인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감각동사죠. 오감동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문어들은요, 매우 낯선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형용사입니다. 누구에게? People of the West,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수산시장 가면 외국인들이 가장 좀 희한하게 여기는 게 중에 하나가 문어예요, 문어. 움직이잖아. 그럼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뒤에 대절 나오죠? 그 유명한 바로 so 대절이야. 자, so 대절은 이 뒤에 대절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문용어로 결과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so와 대사이가 원인이 되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앞에까지만. 자, 문어가 매우
낯선 것처럼 보여. 누구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말이야. 그것은 또 그것이 누구야? 문어야. 이때부터 이제 문어. 대명사 나오면 그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대신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은요. 현재 완료네요. 문어는요. 호우자음 뜻이 뭐죠? 초래하다죠. 초래해 왔대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초래해 왔대. 뭐를? dislike 명사로 쓰이면 혐오란 뜻이 있어요. 혐오와 또는 뭐를? 또는 심지어 뭐야? 공포를 뭐하다? 공포를 뭐하다? 어디 갔어요? 초래해 왔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서양 사람이 되겠죠.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하다? 여기 혐오와 뭐를? 자, 공포를 뭐했다? 초래해 왔다 이거야. 자, 이 문장은 통함기 부탁드립니다. 별표, 주관식, 서술형. 왜냐면 다른 거 없어요. 소대절 때문에 그래요. 소대절은 주관식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서양 사람들은 그 문어의 그 낯선 모습 때문에 굉장히 뭐했다? 혐오하고 심지어 뭐하다? 공포를 느끼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혐오와 혐오감과 공포가 도왔어요. 그래서 뭘 도왔냐? 목적어 필요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목적어 절이 동사원형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 help가 돕다잖아.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올 경우 to 부정사가 올 경우에 help의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올 경우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to를 뺀 뭐야?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즉 이때는 to create야. 그래서 혐오감이나 또는 공포가 도와줬대요. 뭘 도와줬냐? 만드는 걸 도와줬대요. 뭘 도와줘? 뭘 만들어? 이미지를. 누구의 이미지야? 문어의 이미지를 뭐하다? 만드는 것을 뭐했다? 도와줬다 이런 말이야. as는 뭐뭐로서야. 뭐로서? 에빌은 사탄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이면 사악하냐. 문어의 이미지를 뭐로써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줬어? 사악한 뭐야? 생명체로서 문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뭐하다? 도와줬다 이거야. 그 사악한 생명체인데 어떤 사악한 생명체냐면 명사 뒤니까 현재 분사. 사는, 깊은 바다에 사는, 즉 심해죠. 심해. 깊은 바다에 사는 뭐야? 사악한 동물로서 문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뭐했다? 도와줬다 이거야. 말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이거야. 결국 그 문어의 혐오감이나 공포로 인해서 문어의 이미지가 어떤 문어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굉장히 심해에 사는 사악한 생명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create를 써도 되고요. to create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ure라는 명사 뒤에 현재 분사. 여기 뭐 다른 걸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lived를 쓴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가 나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별표가 아니라 삼각표 해주시고요. 연결사 빈칸 추론이나 다른 그 문장 삽입과 같은 또 글의 순서와 같은 변형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말이야. 뭐에 대한 예야? 앞문장에 대한 예야.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죠? 이러한 문어에 대한 혐오감이나 공포로 인해서 문어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어? 굉장히 사악한 생명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한 예야. 자, 예를 들어 크라켄이야. 크라켄. 얘가 주어져. 크라켄. 이걸 동격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때 이 두 명사의 관계를 동격 관계라고 합니다. 바다 괴물이래요. 크라켄이. 그래서 옛 아이슬란드 이야기야. 옛 아이슬란드 이야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래요. 누가? 크라켄이 말이죠. 뭐 실존한다는 말도 있어, 이 크라켄이. 자, 어쨌든 그러한 크라켄이 뭐였다? 크라켄은 looks 뭐뭐처럼 뭐하다? 보인다 이거야. 뭐처럼 보여?
자, like 뒤에 just가 붙으면 꼭 뭐뭐처럼이야. 꼭 뭐뭐처럼. 물론 이때 like는 전치사겠죠. 뭐뭐처럼. 꼭 뭐처럼 보이냐면 enormous, 거대한 뭐야 문어처럼 보인다 이거야. 자, 문어의 이미지가 좀 혐오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옛날 아이슬란드 이야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 이 크라켄, 바다 괴물이라고 했잖아. 이 크라켄이 뭐하다? 거대한 뭐야? 꼭 거대한 문어처럼 뭐하다?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좀 봐야 될 문법은 여기 looks, 주어가 크라켄입니다. 단수죠. 여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이 테일즈가 주어래요. 나머지는 뭐야? 앞에 있는 건 얘가 주어입니다. 단수니까 look 뒤에 뭐야? s를 꼭 뭐야다? 붙여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예야. 또 다른 예.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삼각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다른 예는 우르슬라예요, 우르슬라. 우르슬라가 좀 낯익지 않나요, 여러분, 우르슬라? 그, 인어공주에 마녀로 나오잖아. 근데 그, 몸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문어 다리가 있는,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자, 또 다른 예는요, 우르슬라래요, 우르슬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격이야. 우르슬라. 자, 우르슬라에 대한 설명이야. 동격. 자, 바다 마녀래요. 이치, 마녀죠. 바다 마녀야. 어떤 바다 마녀냐면, 명사 뒤에 이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형용사로 쓰였겠죠. 맞죠? 또 다른 예가 바로 뭔데? 우르슬라인데, 우르슬라가 누구냐면, 이런 말이야. 바다 마녀래. 자, feature 하면 여러분들 동사로 쓰이면 출연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 우르슬라라는 바다 마녀가 누군가를 출연시킨 게 아니겠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어공주에 출연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ed를 적어야 돼. ing 쓰면 안 됩니다. 출연되어진, 즉 출연한 이 말이야. 유명한 이야기, 그게 바로 뭔데? 얘도 동격이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뭔데? 인어공주야, 인어공주. 인어공주라는 유명한 이야기에 출연된 바다 마녀입니다. 누가? 또 다른 예인 우르슬라가 말이죠. 됐죠? 자, to this day. 이제 to는 방향성. 오늘날까지 이란 말이야. day는 날 이루지 마시고 오늘날까지 이 말이야. 오늘날까지. 자,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별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문장 맨 앞에 is 떴고요. 그럼 주어 자리에 있으면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있나 확인하는 습관을 제가 들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딱 하니 떴어요. to 부정사가. 근데 to 부정사만 뜬 게 아니라 앞에 for 플러스 뭐가 떴죠? 명사가 떴죠. 뭐다?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였고 얘는 to 부정사의 뭐야?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일명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to 부정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렵대요. 어렵대. 뭐가? 이 이하가 뭐하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이하가 뭔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뭘 상상해? that 이하를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말이야. that가 뭔데? 옥토퍼스, 문어들과 인간들이, 이게 대절의 주어, 인간들이 공유한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뭘 공유해? 어떠한 유의미한 similarity, 유사성이죠. 어떠한 유의미한 유사성을 뭐하다? 문어와 인간들이 공유한다라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야. 그죠? 현재까지도 문어와 인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유의미한 유사성이라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어? 라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문어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뒤에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투부정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첫 번째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주관식 서술형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꼭 좀 통하게 부탁드리고 복습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셔야 되겠죠? 자, 본문 두 번째 수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